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지난 1년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시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예, 드디어 매주 고정 출연을 하시게 된 분이자,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처음 밝히는 사실인데 TBS가 시사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 오늘의 뉴스공장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드신 장본인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제가 박수 한번 치고. 왜냐면은. 그런데 먼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예. 제가 매주 스튜디오에 나와서 고정 출연을 하면은. 네. 그 개런티가. 예. 최소한 김총수의 절반은 줘야 된다. 그건 저희가 요 방송 끝난 다음에, TBS 사장님과, 네. 제가 국정감사 가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이죠.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TBS가 교통만 하다가 시사방송이 생겼어요. 예, 시사방송이 생겼고, 그 전통 하에 제가, 어느 날 드디어 시사방송을 TBS에서 하게 됐는데, TBS가 시사방송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박지원 대표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 때문에 된 게 아니고, 네.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그 시절에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사실 지상파, TV에서 소유하고 있는 라디오, 예. 전부가 아주 적대적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유일하게 CBS가 보도를 잘 해줬어요.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많은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택시 기사님들, 손님들이 예. 그 차를 타고 교통방송을 듣고 다 있는데. 청취하는데 예. 시사방송 못할 이유가 없다. 시사 뉴스는, 없는가. 청와대 뉴스는 못 듣게 해야 되느냐. 예.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을 드려서 그럼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시사 뉴스 하게 하고 예. 기자 청와대 출입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고 청와대 출입시켰습니다. TBS가. 자, 뉴스 공장을 사실상 그러니까 18년 전이죠. 예. 17년 전입니까? 그때 있게 만드신 장본인. 그래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제가 선각자였죠. 안 그래요? 예. 그 국정감사 때 이제 TBS 불러다가 뭐라고 하실 거죠, 국민의당에서. 저도 어제 그걸 좀 보았는데요. 예. 그러면 TBS에서 저를 예. 증인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기 때문에 화기애애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예우를 하겠습니다. 좋으시죠?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1년 동안 안 나오시다가 스튜디오에 이렇게 딱 나오신 것은 아무래도 전남지사에 출마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뭐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물론입니다. 이렇게 전화 인터뷰하는 것이 예. 김총수하고는 훨씬 좋지. 저는 얼굴을 보고 인터뷰를 하면은 김총수 인상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그러니까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그렇기도 하고 전남지사 선거 때문에 나오신 거고. 이 방송은 제가 어제 SNS에도 올렸습니다마는 불행히도 호남에서는 청취를 못해요. 다운로드로 듣습니다. 다운로드로. 다운로드로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것 때문에 나오신 그런데 거고. 예. 제가 다녀보면은 그 뉴스공장 재밌게 들었다고 하는 예. 젊은 친구들을 때때로 많이 만났어요.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아, 예. 요즘 연령층도 굉장히 높고요. 자, 전남지사 지금 근데 만만치는 않죠? 뭐 제가 전남지사를 나온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언론은 써버렸던데 예. 그렇게 제가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정된 거죠, 내심. 연기를 피웠죠. 연기를 피웠죠. 군부를 떼니까. 군부를 떼니까. 그런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또 뭐 부인할 수도 없고 네. 쫓아다니면서 아니 본인이 군부를 피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인합니까? 좀 날씨가 추우니까 피워봤는데 날씨가 추우는 건 국민의당 날씨가 좀 춥죠 요새. 그렇습니다. 사실 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청명해주거나 고구해주거나 우리 국민의당은 위기다. 예. 만약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참패를 하면은 존폐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치인은 순풍 불고 좋을 때는 다 나간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태풍이 불고 이 어려울 때는 당의 대표급 대통령 후보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나가서 예. 바람을 잡고 승부를 걸어줘야 된다. 예. 일으키자.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손학규, 천정배, 정동영, 박지원 다 나가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 추석 때 만약에 이 5사람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으면은 다 죽었던 국민의당이 살아나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선뜻 안 나서서 제가 지난 여름 휴가를 제 아내하고 구례에 있는 화엄사로 갔어요. 예. 가서 일주일간 있으면서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이렇게 쓱 돌아다녀 보면은 제가 나타나면은 인기가 좋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은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2만 원씩 받고 찍습니다. 하다가 너무 많이 오면 3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해도 또 어떤 분은 3만 원 내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12일간을 광주, 전북, 주로 전남을 샅샅이 다녀봤어요. 다녀봤더니 예.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예. 국민의당도 좀 잘해라. 잘해라. 예. 그리고 이 호남에서는 예. 국민의당을 살려놔야 문재인 대통령이 자극이 돼서 더 잘할 호남에 것이다. 더 잘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소위 호남 일당이 90%를 지배하던 시대에서 두 당이 경쟁을 하니까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의미에서 박지원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번 끌어모아라. 그런 요구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같이? 진짜예요. 한번 저랑 같이 현지 가봅시다. 불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물론 뭐 재밌게 하는 얘기인데 예. 그런 것이 흐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거를 출마한 것은 아니지만 골프나 선거는 고개 쳐들면 그 순간 집니다. 겸손하게 겸손해야 노력해야죠. 대표님은 그렇게 헛구부동하게 내가 죽더라도 네, 승부를 걸어봐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이제 당을 위해 좋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거론하신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부산시장에 나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당대표를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하지만 말씀하실 거죠. 이런 분들을 예. 계속 밀어붙여야죠. 그래서 나와서 희생도 하고 당에 대한 배려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당대표고 지도자가 되는 거지 자기가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보자. 가서 우리가 부딪히지 않으면은 누가 기초단체장을 누가 광역의원 기초위원을 나오겠느냐. 그런데 역시 진짜 전라남도에서는 생각지도 못하게 박지원이가 그러고 다니니까 꿈틀거리더라고요. 꿈틀, 예. 불같이 일어나지는 않고 꿈틀대는 정도. 불같이도 일어나고 꿈틀거리기도 하고 그걸 꼭 왜 잡아요. 약점을. 안철수 대표인데 안 나오시는 겁니까? 그건 제가 당대표인데 예. 뭐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 나와라는 얘기 이미 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단 내가 한번 제안을 해놓은 거니까 예. 결정은 본인이. 그분들이 하실 거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죠?
오늘 정동영 전 의장은 그 전북에 있는 모 일간지에서 전북지사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서울시장 나오라고 제안하신 걸로 아는데 이분도 안 나오실 것 같은데 그죠? 손학규 대표는 지금 현재 스탠포드에 가서 예. 제4차 산업혁명, 북미 관계 이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번 만났고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안 나오겠다 하는 소리는 안 했어요. 나오겠다는 소리를 또 아직은 안 하시네요. 안 하죠. 예. 그러나 손학규 대표를 경선을 시켜서 내보낸다고 하면은 본인이 안 할 겁니다. 그분은 누가 특히 정치부 기자들이 대통령을 제일 잘할 사람으로 항상 선정이 돼요. 그것도 예전인 얘기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 참 잘할 사람이다. 이런데 당내 세력이 없어가지고 한 번은 문재인, 한 번은 안철수한테 졌어요. 예. 그런데 손학규한테 이긴 사람들은 또 그때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하면 참 잘할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한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 당대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삼고초려하고 예. 우리가 추대하면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후보로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경쟁해서 서울시장이 되기에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거론되는 분들보다는 가장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게 삼성의 박원순 시장이 대표인 교통방송에서 제가 박원순 시장 안 좋다고 하면 되겠어요?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거 잘 알죠. 아니, 잘 아시기도 하지만 그런 얘기 잘 아니, 하시면서. 그리고 예. 첫 번째 당선될 때 누구 덕분에 됐는가 본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하고요. 이 회사님 제가 말씀 가지고 마지막 3일 유세를 박지원 5분, 박원순 후보 10분, 3일간 서울 시내를 둘이 다 누벼서 유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거 전날 이제 자정에 끝나잖아요. 그 마지막 이벤트를 동대문 두타 앞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11시에 해서 11시 반에 끝나고 빠이빠이 하셨죠. 빠이빠이 했는데 당선돼가지고 서울시장 당선자 자격으로 만났죠. 저한테 신세 많이 줬어요. 두 번째도 당시 김황식 총리가 나오고 정몽준 의원이 경생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만약 김황식 총리가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면은 서울에 사는 3분의 1이 호남 사람들이 기권할 확률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선 과정에서 반드시 정몽준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그쪽을 밀었어요. 정몽준 후보가 되니까 무난히 당선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를 부시장 데려갔어야지. 부시장 데려갔어요. 부시장도 안 주고 그러니까. 탈당하셨어요? 자, 결국 지금 안철수 대표나 손학규 전 대표나 천정배, 정동영 이분들이 다 광역자치단체장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분들이 대부분 안 나올 것 같죠, 지금? 거의? 아, 그건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분들이 예. 그러한 희생과 배려 속에서 당이 성장할 수 있지 순풍 좋을 때만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의 생각은 잘 알겠는데 근데 이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안 나오실 전망이. 왜 자꾸 김총수는 우리 당 안 되게 망하게만 꼭 그렇게 유도해요. 아니, 뭐 지금 부드럽게 시작한다 하더니 그게 엑스파들의 곤조라니까. 실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 아닙니까? 아니 실제 네.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건 요 정도 하고요. 다른 당 얘기를 해볼게요. 자, 바른정당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기보단 급히 움직이는 정계
동향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대를 11월 13일인가요? 곧 뭐 한 달 이내에 하기로 했는데 홍준표 대표도 전대 이전에 통합하자고 하고 김무성 전 대표도 전대 이전에 뭔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고 있고 소위 이제 자강파로 분류되는 유승민 의원이나 몇 분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전대 이전에 뭐 한 절반 가까이는 탈당하고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절반보다 훨씬 더 많이요? 많은 분들이 한국당 행을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네. 우리 당 전당대회 전에 안철수 대표를 대표 나오지 말라 예. 하고 설득을 하는데 안 대표 말씀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연합 소리를 해요. 예. 그래서 그건 하지 마라. 예. 첫째 정체성도 문제이지만은 바른정당은 11월 정기국회 중에 반드시 분열된다. 그때 이미 아셨군요. 네, 그러면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왜 그런 생각 그때부터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예. 당 일부 의원들이 그러한 모임을 함께 해요. 통합 모임이 있죠. 예. 그것은 일종의 학술적 그런 토론 모임이기 때문에 저도 예를 들면 도서 섬연구소 같은 것은 바로 한국당 의원들하고 같이도 해요. 예. 그런 학술단체이기 때문에 학술 모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녹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대 녹록하지 않죠. 예. 예. 그런데 과연 민주당에 예. 청와대에 홍준표 대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청와대 분들한테 예. 엊그제도 저하고 청와대 분들을 점심을 했어요. 민주당 분들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뿌리가 같으니까 대화를 할 것 아니에요. 예. 이게 반드시 바른정당은 분열되게 돼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을 예. 190석의 개혁 벨트가 깨진다. 만약에 12명만 옮겨가도, 예. 그렇죠. 선진화법 그러니까 때문에. 이 바른정당이 과거 같으면은 정치 공작을 할 건데 돈도 줄 건데 문재인 정부가 그런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정부란 말이에요. 예. 이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는 이건 깨진다. 왜 깨진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얘기해 보셨어요, 한번? 제가 만나본 바른정당의 고위층들은 예. 소위 통합파들은 예.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남 아니에요. 예.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들이 절대 바른정당 가지고는 선거를 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가자. 그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정도나 그렇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만약 분열이 되면은 예. 제일 염려스러운 게 한국당이 제1당이 됩니다. 저는 최소한도 한국당이 현재는 107석인데 예. 15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더 넘어갈 수도 있다. 15. 예. 그렇게나 많이 보십니까? 예. 그래서 122석에서 125석으로 제1당이 되면은 민주당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모든 법안을 막을 수 있죠. 예. 막을 수도 국회 선진화법 가지고 막을 수도 있지만은 국회의장은 예. 제1당이 갖는 관습이 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만약 국회의장을 한국당이 갖는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2개의 복병에 처하는 거예요. 국회 선진화법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국회도 대통령의 모든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기 때문에 잘 생각해라.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그 정계 개편의 요구가 굉장히 강해져서 국민의당과 민주당과의 어떤 뭐 합당이나 혹은 뭐 이런 모색도 갑자기 생기지 않을까요? 그 대개 보면은 정치는 예. 나의 불행이 예. 당신의 행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의 불행으로 가거든요. 당신이 깨지면은 예. 우리도 깨져요. 우리가 통합되면은 당신도 통합돼. 예. 이상하더라고요. 예. 지금까지 쭉 이래 그래 왔죠. 예, 그래 왔어요. 예. 그래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예. 총선 민의는 다당제 3당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한국당과 새누리당에서 분열됐는데 예. 원래대로 돌아가고 예. 물론 자강파는 마치 제2의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을 남겠죠. 소수정당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러면 우리 국민의당은 어떻게 될 거냐. 예. 40석인데. 예. 총선 민의가 우리는 민의에 의거해서 다당제를 요구하는 국민에 의거해서 탄생된 당이에요. 예. 탄생된 당.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과 국민의당 3당 체제로 이 가서. 3당 체제가 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에서는 조금 깔때기 네. 자랑을 하더라면 20대 국회 개원돼서 안철수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하면서 완전히 제가 끌고 갔거든요. 캐스팅 보터는 절대 안 한다. 예. 우리는 리딩 파티, 선도 정당으로서 먼저 끌고 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갔어요. 개원 협상도 그렇고. 예. 누리 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많이 걷었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안 주려고 한국은행에서 14조를 기체해가지고 구조조정, 해운업, 선박 구조조정을 하고 그걸 갚아주겠다. 그래서 제가 5월 14일입니다. 제가 청와대 가서 추경으로 해야만이 지방교육청 예산이 약 3조 5천억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겨서 추경이 됐어요. 그런데 추경에 장애물이 서별관 청문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산업은행 총재, 예. 산업은행 회장을 빼주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고 그런 정책, 그런 순발력을 가지고 이끌 수 있는가 예. 이런 시험대가 되지만은 제가 있으니까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아니요. 그리고 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뿌리가 같기 때문에 서로 가령 MB의 적폐청산 이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있지만은 통합 여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민의를 저버리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양당제를 완충시키는 다당제 민의를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가능성은 없다. 고민스럽죠. 고민스럽다. 없다고 하지 않고 고민스럽다고 하시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수정당이 통합되고 나면 그래서 제1당이 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국정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국민의당도 어려워지죠 사실은. 여러모로. 같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란 모든 것은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제가 옛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통합이 가시권 안에 들어올 수도 있다. 뭐 연정을 한다든지, 연정을 한다든지. 정책연합을 한다든지 하는데 예. 과거에 말이죠. DJP 연합의 조건이 내각제, 예. 개헌,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은 DJ가 해줬어요. 예. 내각제는 제가 제일 가깝게 모시니까 알잖아요. DJ가 일체 말을 안 하니까 JP가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선거 때 무슨 공약을 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지금 대개
우리 정치권에서나 국민들은 내각제 개헌을 DJ가 안 지켰다 하는데 JP가 먼저 포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120석 민주당,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친여 무소속 하면은 딱 190석이 됐습니다. 예. 이걸 연정 개혁 벨트로 묶어가지고 이게 국회 선진화법이 아주 나쁜 법이에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거기에서 있는데 이걸 개혁 벨트로 묶어서 그렇게 감동적인 취임사, 국민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5.18 기념사,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와이셔츠 입고 소통하는 모습, 또 검찰 돈봉투 나오니까 일벌 100개에서 철회해버리는 이런 사이다 조치를 하면서 그 벨트를 가지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성공을 하는데 이제 180석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아주 암초에 걸릴 거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화기애애하게 박지원 대표님의 말씀을 주로 경청하면서, 네. 예우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다음 주에는 저희 좀 야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 중에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서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왜냐하면 지금 보수 정당이 다시 뭉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 예, 고민해 볼 수도 있다. 정도. 그러니까 정책연대 예.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예. 통합까지는 총선 민의, 국민의 다당제를 요구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어렵죠. 어려운데 고민이 된다. 저로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낍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더 속도감 있게 제가 오늘 경청 모드였거든요. 왜냐하면 TBS 유리한 발언 해줘서 유리한 사실을 알려줘서 그런 거죠. 네,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김어준의 뉴스 공장.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저희가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고 있습니다. 불법 방송이라고 국민의당에서 열심히 지금 국감에서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제 대표님께서 시사방송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의당에서 컨센서스가 그 부분에서 안 이루어졌나 봅니다. 예.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예. 또 제가 지난주 처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 예. 우리 김어준 총수 앵커께서 예. 불법이 아니라 예. 차라리 나를 욕해라. 아니, 이 말에 답이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닌데 예. 김어준 총수의 불공정 진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김호준이 마음에 안 드니 김호준을 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글쎄 좀 치사하게 TBS를 다 아니, TBS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예. 교통방송 허가 중에 TBS는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을 다룬다고 예. 돼 있어요. 그리고 허가증에는 보도를 못하게 하지 않았어요. 예, 글쎄 그러한 것도 없고 예. 2013년 재허가 속기록에도 예.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도 김대중도 다 문제 삼지 않았던 합법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과학정보통신위에서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좀 아리송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대목에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문제는 불공정 진행하는 김어준 총수가 떠나주는 것이 교통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차제 방통위원회에서 정확한 예. 그 행정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이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이 TBS가 시사 방송을 하는 것은 합법임을 네. 박지원 대표께서 제가 합법이라고 하지 않았고 저는 불법 방송에 합법으로 출연하고 있다. 이렇게 처음에 정의를 했으니까 예. 그 행정적 절차를 밟아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고 제일 좋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어준 총수가 나가주는 것. 그렇게 얘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싫다. 쉬운 거를 두고 왜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싫다 그럴 거거든요. 여하간 TBS가 불법 방송을 한다고 하는 프레임은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주 고민이에요. 고민이시죠. 우리 당 의원들이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왔고 예. 그래서 저도 그러한 과거 김대중 대통령님께 보고해서 우리가 했던 거다. 예. 이런 설명을 했지만은 아직도 그러한 것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법이 미비하다는 거하고 불법하고는 다른 얘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 예. 이호성 방통위원장도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좀 아리송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죠. 독립법인으로 바꾸는 게 그러면 이런 문제를 확 없애는 가장 깔끔한 해결책입니다, 사실은. 예. 사실 이제 교통방송은 경찰에서 하고 있잖아요. 서울만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그때도 그 트라이 한 게 예. 교통방송을 경찰로 전부 넘기고 예. 서울은 뉴욕시도 그렇거든요. 예. 뉴욕 방송이 있어요. 예. 서울시 방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어떠느냐라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교통방송을 경찰로 안 넘겨줘서 예. 각 지역에 지금 교통방송이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TVN입니다, 지적하는 거기는. 대로 예. 뭐 대구에서 부산에서 교통방송 신청해서 이 시사 프로그램을 하면 어쩌느냐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경찰에서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별 문제가 없을 그건 걱정 거예요. 안 하셔도 될 것 예. 같고요. 그러니까 이 서울 교통방송만 제일 좋은 것은 김어준 총수가 나가고 두 번째는 방통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해놔라 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음부터 이 코너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제일 좋습니다. 저도 관두고 대표님도 관두고. 예. 저는 당장 간두겠습니다. 자, 어쨌든 불법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국민의당에서는 그 무리한 주장을 저는 봅니다. 네,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기 얘기만 딱 결론 내놓고 네. 그만하자고 하니까 불공정 방송. 억울하시면 진행을 하십시오. 이게 지금 시급한 그보다 훨씬 시급한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바른정당은 이제 아마 분당 수준으로 흩어질 것 같다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갑자기 그렇다면 바른정당의 잔류 혹은 자강이라고 불리는 자유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하는 쪽 그쪽이 국민의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갑자기 국민의당에서 비밀리에 자체 조사했던 게 조선일보에 실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이 비밀 여론조사가 조선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거는 국민의당에서 준 거겠죠? 뭐 제가 어디에서 줬는가 예.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어떻게든 통상 이제 추정해보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저도 어제 아침 줬다. 보도를 보고 기사 하나 나가고요.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르셨어요? 전혀? 전혀 몰랐어요. 지금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지금 철저히 소외당하고 계시군요. 뭐 제가 지도부 멤버가 아니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렇더라도 국민의당에서- 이런 중요한 것은 중진들하고 얘기를 하고 네. 중진 모임에서 일단 그러한 것이 걸러졌어야 되는데 당과 당의 얘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정확하게 지적했으니까 공정한 진행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아니, 그러면 당내에 그 대표님뿐만 아니라 소위 이제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전부 몰랐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안철수 대표 지도부에서만 지금 진행했던 내용입니까? 뭐 일부 측근들은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제 보도가 되고 이게 어떻게 당 중진도 모르고 진행될 수가 있죠? 뭐 당이 꼭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고 청와대 대통령한테는 그것을 요구하면서 예. 당내에서는 야당은 본래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저부터 그러니까 뭐. 모르셨다. 예.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럼 그렇죠. 일단 듣지 못했다가 그 뉴스를 본 중진들의 1차 반응은 어떻습니까? 대표님을 포함해서. 저는 하도 아침에 기자들에게 전화가 많이 와서 예. 이건 지금 국정감사에 매진하고 있고 비교적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예. 왜 이렇게 지금 불필요한 일을 지금 하느냐. 예. 또 안철수 대표 제2창당위원회에서 시도 지역위원장 예. 각 지역위원장을 사퇴시키라고 하니까 전원 사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예, 거기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전열을 낭비하느냐. 이러한 것은 설사 좋은 일이더라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 전열을 정비할 때 또는 소통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달라. 사실상 예. 반대하는 입장을 SNS를 통해서 밝혀놨습니다. 대표님은 일단 이런 식으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런 식의 통합을 물밑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반대하시는 거고요. 그죠? 시기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니, 그러고 정당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정체성입니다. 예. 정체성인데 오늘 아침 유시민 바른정당 전 대통령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읽어보니까 유시민이 아니라 유승민을 말씀하시죠. 죄송합니다. 예. 유승민. 저는 대통령 후보가 유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하니까 자꾸 유승민을 씨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예. 우리 국민의당이 첫째 예. 햇볕 정책을 예. 또 포기하고. 예. 예. 호남 이주를 이걸 예.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역을 탈피하고 있는데 그 얘기죠.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예. 우리는 대북 문제에 대해서 DJ의 햇볕 정책과 이념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또 우리가 왜 호남을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유승민 후보는 전 후보는 대구를 버립니까? 또 못 버리고 있죠. 예, 강경 보수 강경 대북 정책을 버립니까? 그래서 저는 정체성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제일 중요한 게 정체성이에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이제 이미 여기서 진작부터라는 건 대선 기간 동안에도 왜 DJ의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게 답변해 왔지 않습니까, 이미. 그러니까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의 정책은 DJ 이념이다. 예. DJ다.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호남의 표가 필요했을 때 그런 거고요. 뭐 정치인이란 게 다 예.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햇볕 정책을 버리고 호남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것은 안 하겠죠. 모호하게 하겠죠. 모호하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보시기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적어도 지금 현재 국민의당 안철수 지도부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런 정체성을 아예 버리지는 않지만 약간 모호하게 만들어서 바른정당의 지금 자강파가 올 수 있는 수준까지 완화시키면 모호하게 해서요. 모호하게 하시는 건 잘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네.
불공정 진행이라고 이게 하고. 뭐 불공정 진행입니다. 이게 사실인데요, 이게. 사실 아니죠. 곤란하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럴 경우에 대표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약간 지금 저는 뭐 그렇게까지 진척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SNS를 통해서 밝힌 대로 오늘 아침에 뭐 보도들이 많이 됐더라고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대표님이 반대하실 거 아니니까 몰래 했죠, 이렇게.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찬성하는 사람도 몰래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대부분이 그건 몰랐다는 얘기네요. 그럼. 대부분 몰랐어요. 조선일보만 알았다는 거네요. 그건 모르죠. 남 당내. 언론이 특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네. 시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종이 아니고 준 거죠, 준 거. 왜냐하면 이런 여론이 필요했나 봅니다. 그 안철수 지도부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되면 좋다라고 하는 여론이 필요하니까 이런 기사를 내게 만들었죠. 우리 당내 일부 의원들은 그러한 얘기를 줄기차게 해온 사람도 그렇죠. 있어요. 있겠죠. 또 뭐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과 통합을 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나는 뭐 본래 관심이 없어서 카운트는 안 해봤습니다. 관심 많으시면서. 아니요, 진짜요. 또 관심 많은 걸 일일이 다 그렇게 그냥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공개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저도 그럼 다른 언론이 줘가지고 할까요? 네, 저희한테 주세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좀 복잡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당 내부에서. 네, 복잡합니다. 그죠? 예.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대로 아니면은 바른정당 혹은 뭐 민주당과 연대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크게 보자면 세 갈래 정도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예. 총선 민의가 예. 다당제, 예. 3당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총선 후에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분열된 예. 새누리당이 분열돼서 한국당 바른정당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바른정당과 저희들하고 또는 민주당과 정의당과 예. 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약 190여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 선진화법을 뛰어넘어서 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 예.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당이 예. 연정이나 또는 이 개혁벨트로서 한번 트라이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지만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된다 예. 하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저는 국민들이 왜 총선에서 제3당인 국민의당을 선택했겠느냐. 그 너무 극단적인 양당제가 너무 싸움만 하고 일당 독주 이런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완충이 필요하다 해서 3당제가 됐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선도정당으로서 일해 나갔으면 훨씬 좋다. 이런 생각을 또 우리 당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더, 공격적 아닙니까? 제 말은 양당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는데 국민의당이 중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국민의당이 가장 선봉에 서서, 문재인 대통령도 공격하고 안철수 대표가 항상. 뭐 공격이야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그건 대선 때고요. 제일 많이 하지만 예. 지금은 저는 이 대북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 또 적폐청산. 제 말은 국민의당이 지금 중도에서 이렇게 양쪽을 총선민이라고 하셨는데 잘 안정시키며 혹은 뭐 토닥거리며 중간에 선도정당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전선에 서서 오히려 양쪽 정당보다 더 첨예하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안철수 대표가 하고 있으니 사실은 그 역할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보다도 예. 그러한 것을 지적한다. 그렇게 제 변명을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진행하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그게 나무 아픈 것만 찔러요. 대표님,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예? 다스는 누구 겁니까? MB 거죠 뭐.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저는 MB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 잘못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 척결돼야 돼요.
예. 지금 추명호 예. 국정원 국장이 뭐 구속된다고 그러는데요. 네. 제가 맨 처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원내대표로서 정보위원이 돼가지고 국정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첫 질문이 추명호 국장 일어서세요. 해가 지적을 해서 진저부터 시작하셨죠. 예. 네, 계속 지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비공개 회의니까 안 알려졌죠. 정보 왕이십니다, 예. 진짜. 그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추명호를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 안 나요. 그때 어떻게 아셨어요? 만만해. 예. 지금도 제가 재판 받는다니까요. 그러시죠. 그때도 그 3인방 인사가 문제가 있다 예. 했을 때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저만 기소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 또 받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탄생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대통령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말이지. 아니 뭐 미국에 있는 뭐 MH그룹 예. 로펌 사서 예. 인권 침해 당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석방운동 한다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5천만 국민 인권 침해 시킨 것은 뭘로 보상할 거예요? 난 진짜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예. 좋습니다. 아주 오늘 잘하고 계시고요. 아, 이 정도 공격하면 됐지 뭘 또 어쩌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어쨌든 국민의당이 실제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대표님 같은 혹은 뭐 당내에도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넘어가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죠? 뭐 대개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할 수 없지만은 예. 뭐 천정배, 예. 적당해서 말할 수 없으면 예, 정동영 이런 분들은 의사 표시를 했어요. 아니 의사 표시를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네네. 예. 말할 수 없지만 전정배 천정, 그분들은 의사 표시했기 때문에 대표님 포함해서 예. 이건 안 된다. 최소한 3분 이상 뭐 중진들은 저 초선 의원들도 몇 사람 있고 그렇습니까? 네. 예. 절대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게 정체성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정체성이란 말 알아요? 그런 것도 모르면서 진행하니까 자꾸 불공정 소리 듣는 거예요. 실력이 너무 없어. 이렇게 곤란한 질문 받으면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몇 명이 나갈까요? 저는 그렇게 오지 않을 거예요. 많이 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저는 뭐 지금 바른정당 몽땅이 20명인데 네. 자유한국당은 몇 명 합니까? 자유한국당으로 저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갈 거예요. 한 12에서 15 보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이 보십니까?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결국. 예. 뭐 1차가 좀 부족하더라도. 예, 그렇죠. 예. 2차를 통해서는. 예, 예. 글로 흡수되고 남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따라다니다가 예. 추종하다가 딱 저렇게 되니까 끊어내고 친박 청산하자. 예. 그래서 바른정당 사람들에게 구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그렇죠. 예. 네. 올려면. 예, 그리고 필요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바른정당을 이끄는 분 중에 한 분이 네. 저한테 오래전에 그러더라니까요. 김문성 대표요? 저는 김무성 대표라고 안 했어요. 아무튼 저를 형님이라고 불러요. 형님, 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위원들이 도저히 자유한국당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합니다. 안 됩니다. 예. 가자 하는 압력에 예.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진작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또 보이잖아요. 보이죠. 뻔하게. 그 정도는 봐야 정치인이지. 그러시겠죠. 그걸 못 당연히.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불공정하게 하는 거지. 제가 코너명을 일단 임의로 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서 코너명을 정해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일단은 정보 요괴로 정하겠습니다. 정보 요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시사 요괴거든요, 여기서. 예, 정보 요괴. 김어준 아웃 본부장. 공장장보다 높게. 요요 코너, 요괴 대 요괴, 이런 걸로 하든가. 시간이 다 끝나버렸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남지사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차출설이, 물론 언론에서 나온 겁니다. 예. 차출설이 있어요. 임종석 비서실장
전남지사로 나오면 안 됩니까? 뭐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니고. 물론 정할 일은 아닌데. 거기서 정할 일이고. 예. 예. 그분이 생각할 문제지. 그런데 나온다면? 김어준 총수하고 가까운 예. 정봉주. 예. 봉도사가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재밌게 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내가 왜 그런 얘기 합니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쪽 당과 그분이 결정할 문제이지. 전남지사에 나가시는 건 내심 확정하신 거죠?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정하신 거군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바른정당하고 통합 관련 얘기 요거 좀 더 알아봐 주십시오. 뭐 내밀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 날은 제가 대전에서 예. 국정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불법 방송에 아마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예. 불법 방송에 합법 출연하신 불량 게스트 이제 제대로 하시네. 그리고 불량 진행자를 잘 응대한 합법 진행자 김어준이었습니다. 박지원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코너의 제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제가 임시로 정했습니다. 요요 커플이라고 요괴와 요물의 만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요요 동의한 적 없고 요괴도 요물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니까 이게 이 방송이 커플을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물을 하실래요? 요괴를 하실래요? 요정을 하실래요? 셋 중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요자 들어간 건 안 해요. 담요 어떻습니까? 담요. 그건 좋습니다. 따뜻하니까. 담요. 좋습니다. 저는 요정하고요. 담요 하시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이 너무 긴박감 있고 재밌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댓글이 많이 붙었어요? 댓글도 많지만 이제 여기저기서 연락도 오고 네. 긴장감이 있었다, 재밌었다, 왔다 갔다. 그럼 제 출연료를 올려줘야 돼요. TBS 사장님하고 얘기하시고요, 그거는. 아무튼 불리한 것은 다 빠져나가요. 그 불리한 거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대표님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진실을, 정의를 얘기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상황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대로 됐어요. 그렇죠? 통합적으로는 이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당장 그죠? 꺾인 거죠? 그 드라이브는. 아직은 불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흉이 아니고 네. 안철수 대표는 굉장히 고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밀고 가는 그런 끈질김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잠시 주춤할 뿐이다. 뭐 그런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말을 뒷받침할 저희가 어제 인터뷰가 하나 있었는데 하태경 의원 만났는데 하태경 의원이 여기 저희 고정입니다.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가 찾아왔고 당선되자마자 그리고 안철수 대표의 뜻이라고 하며 사절로 와서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운을 뗐다, 간을 보셨다. 그러니까 당 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왔다고 하니 안철수 대표는 사실은 대표가 되기 전부터 본인이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대표가 됐어야 그래야지 당선되자마자 손학규 전 대표에게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에 만나보라고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절로. 글쎄요. 그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손학규 대표가 안철수 대표의 말을 듣고 갔나 안 갔나 그것은 저는 모르겠고. 그거는 하태경 의원이 자기가 손학규 대표에게 들은 말이랍니다. 직접. 예. 안철수 저는 대표 뜻이라며. 모르겠고. 예.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 나오기 전에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그 바른정당과의 통합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 제가 안 된다. 첫째는 정체성이 다르고 거기는 예, 예. 11월 달에 당이 깨진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죠. 초반부터 하셨고. 저는 했었어요. 예.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예. 안철수 대표 눈에는 안 보이나 봐요. 왜 안 보일까요? 대표님보다 부족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그분이 훨씬 똑똑하지만은 저는 또 성견지명이 좀 강해요. 성견지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에 관한 그림은 대표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한번 찬스가 왔다고 생각해 주시는데 주춤했다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한다.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다. 그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 개연성이 높고. 혹시 그런 징후를 읽은 무슨 사건이나 혹은 말이나 혹은 태도나 그런 게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을 그분의 것 같다. 성격상. 성격상? 예. 그래 왔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원외위원장 일괄 사퇴는 바른정당 통합과 무관하다고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이거 그리고 곧이어서 바른정당 통합 얘기 나왔을 때 바른정당과 통합하려면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자리가 다 차 있으면 통합이 어려움이 있을 테니 이거 그래서 사전 정리 작업으로 비운 거냐 이런 반발이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먼저 통합 얘기는 계속 군부를 뗐고, 예. 연기도 나왔고, 연기도 나왔고. 그런데 갑자기 예. 시도위원장과 지역위원장 사퇴 얘기를 들고 나와서 이건 아니다. 이건 정당이 당헌 당규가 있는데, 지금 무슨 뭐 6.25 사변이 난 것도 아니고, 뭐 선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갑자기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당헌 당규에 의거해서 당무감사를 해가지고 조직강화 특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발표하기로 한 것을 늦춰서 잘 되는구나 했더니 또 정오에 네. 기자회견해서 김태일 위원장이 발표를 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잘 모르겠어요. 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표님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으시잖아요. 그 전날은 얘기가 잘 됐고 이제 그러면 나한테 설득됐구나 했는데 그 다음날 그대로 가는 거. 네. 뭐 그런 경우가 많죠. 네. 많지만은 그거야 뭐 제가 상황도 아니고. 상황 아니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이 당대표니까 네. 중앙 정도 되십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항상 고집대로 해왔다. 예. 뭐 고집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이 또 강해요. 예. 그건 좋은 점인데, 그 전날 대표님하고 얘기할 때는, 납득이 갖고 설득이 된 것처럼 하다가 그 다음날 정반대로 나가서 열받은 적이 있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 예. 인준 문제가 대표적인데, 저는 설명을 했고, 상당히 납득하더니 아침에 바로. 전화 와서 자기 원칙대로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그때, 그 말은 제가 납득이 안 가고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밤에는 납득하고 아침에는. 뭐 많이 생각을 하셨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통합이 본인의 강한 그 드라이브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 걸렸는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드라이브가 꺾이면, 당의 어떤 영향력, 지도력이 크게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는? 글쎄요, 지도력이 순간적으로 훼손되고 안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주 슬기롭게 이러한 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도 또 다른 리더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슬기롭게 극복해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은 국정감사에 전념을 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당 중의에 따르는 것이 지도자지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간다 하는 생각은 버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우선 통합보다는 정책 연대 같은 것을 먼저 해보고 또 그렇게 발전되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연합공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진전되고 있는데 아직은 결정 안 됐거든요. 아무튼 국정감사 끝나고 강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자. 그렇게 해서 중지를 모아가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리더십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뭔가 최근에 뜻대로 되시나 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셔가지고. 아니요. 넓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저는 넓어요. 냉정하게 보면 반대파에 밀린 거 아닙니까? 그냥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에서 못하라. 모든 게 다 그럴 경우가 그거 있죠. 예.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예. 신고리 원전 공론화에 거기에서 해가지고 예. 하지 말자. 근데 그거는 주잖아요. 그건 맡긴 거고 아예 맡긴 거 이거는 하고 싶은데 아니죠. 밀린 거잖아요. 예. 맡긴 게 아니라 예. 그 공론화위원회에서의 결과를 존중해서 결정은 대통령이 한 거죠.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어떤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당이란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선 당 공식 기구도 있고 또 의원총회라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거기서 결론 내리는 것도 좋은 리더십이지 꼭 그렇게 나쁘게만 하고 안철수 대표 쫓아내려고 하고 안철수하고 박지원하고 싸붙이려고 하니까 김어준 총수가 아웃돼야 된다니까요. 이거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TBS가 이래서는 안 돼요. 네. TBS는 잘못이었고요. 예. 잘못이 없으면 잘못 있는 사람이 나가야지. 안철수 대표 잘못했다는 말은 지난주에는 대표님이 더 많이 했어요. 저보다. 왜냐하면 그때는 결론을 안 내렸으니까 제가 밀고 가는 거죠. 저도.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요. 했는데 어제 좋은 결론으로 더 소통해서 국정감사 끝난 다음에 나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은 리더십인데 그걸 계속 나쁘다고 물고 늘어지니까. 아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타격을 입지 않겠냐. 본인의 지도력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순간적 타격이 있을 망정. 예. 있긴 있는 거죠 지금. 있죠. 예. 그것까지만 궁금했습니다. 있다. 아니요. 그렇게 딱 잘라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잖아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분의 궁금한 겁니다. 제가 타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오전과 점심과 저녁에 워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내대표인데 예. 제가 거기까지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해보셔요 한번. 제가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랬어요.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독려해서 국정감사를 잘 이끄는 것이 리더십이지 왜 당내 문제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니까 국정감사 지금 버리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이 아니다. 아니 김동철 대표 원내대표가 제정신이 아니라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다. 끌려다니는 의원들이. 김동철 대표는 그럼 제정신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대로 하자.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는 국정감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거기를 해야지 이 불필요한 이 위원장 사태다 통합이다 이거 가지고 힘 빼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못 알아들어요? 진짜 머리 나쁘다 할 수도 없고. 근데 통합을 거의 물 건너갔고 지금 당장은 그렇죠? 아니요. 물 건너간 거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당장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당장은 그리고 아마 영원히 물 건너갈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딱 물 건너갔고 이렇게 영원히 물 건너갈 거예요. 우리가 결정할 일을 왜 공장장이 자꾸 결정하냐고. 저는 공장장은 별로 높은 직이 아니에요. 홍준표 대표 관련해서
성완종 전 회장의 관련 녹취록을 서청원 의원이 내놓을 줄 알았더니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확보하고 있는 건 맞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이용주 의원을 네. 한번 인터뷰 해보세요. 조만간 저희가 할 텐데 예. 국감 끝나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런데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 내용은 아세요 혹시? 법사위에 둘이 국민의당은 이용주 간사 밑에서 제가 의원인데 예. 평의원이고 거기는 간사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녹취록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아시면서. 아니요. 에이. 저는 알면은 얘기해요. 내용도 아시죠? 그 정도 들었어요. 그 정도요? 예. 그 정도로 하면? 그 얘기하면은 저는 지금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하나 더 하시죠. 지겨워서 못하겠어요. 15년 재판받으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예. 제가 얘기할 수 없죠. 내용을 아시긴 아시는구나. 그러면 조금 들었어요. 조금 들었어요. 이게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정도 파급력이. 그건 서청원 대표가 예. 이미 얘기했잖아요. 재판 과정에 자기한테 예. 부탁한 단순히 좀 잘 챙겨라. 아무리 저를 유혹해도 예. 그건 저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또 검찰에 잡혀가야 되고. 그럼 홍준표 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니다. 그건 모르죠. 표정으로 봐서는 생기는 표정이다. 이거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몰랐다니까요. 당일 우리 이용주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하는 거 듣고 했죠. 이런 걸 모르실 분이 아니잖아요. 미리 아셨잖아요. 뭐 그 전에 예. 이렇게 좀 회자되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회자된다. 네. 9월 달부터 회자되고 있었나요? 이게 10월, 8월, 7, 8월. 7, 8월부터. 그때 그러니까 진짜부터 알고 계셨구나. 서청원, 최경환 네. 두 의원을 출당시킨다. 예, 했을 이렇게 때부터 붙을 때 나오더라고. 이미 그때 나왔었던 네. 내용이요. 예. 이 홍준표 대표와 이 친박 진영의 이 다툼과 갈등은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날까요? 전망입니다, 그냥.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용주 의원이 말씀을 했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후 두 분 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고요. 더 두고 봐야죠. 나무집 싸움에 왜 우리가 개입해요? 잘 싸워가는데. 잘 싸워가는데. 아니, 이제 고수로서, 예. 전망을 해보자면, 왜 저쪽에 합쳐질 거다, 바른정당,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건 진작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진작부터. 그것도 안 보여요? 그거 보이는데. 누구하고 똑같네. 누구하고 똑같네. 이 두 축의 싸움. 그러니까 왜냐면, 홍준표 대표와 친박 진영의 싸움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진로에. 그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예.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예.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조치가 완결되건 안 되건 예. 효과는 다 얻었어요. 효과는 얻었다. 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돌아갈 명분은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서청원, 홍준표 이 두 분의 싸움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오랫동안 정치구단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신 분입니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좋으신 거 보니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 요즘. 요즘 잘 돼가잖아요.
제가 미워하는 MB가 곧 구sep되게 돼 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국감에서 여러 번 물어보셨더라고요. 예. 아직도 몰라요? 태블릿 PC는 누구 겁니까? 최순실 거죠. 예. 예. 그건 안 해.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 MB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예. 자기 더 고소 안 달래. 다스는 MB 겁니다. 태블릿 PC는 최순실 거고. 예.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옛날 나라는 박근혜 거고. 국민의당은 누구 겁니까? 아니, 그걸 이상하게 듣지 말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대통령이지, 문재인 대통령도 다음 대통령 안 나와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경쟁 상대가 아니고, 일단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에게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으로서 지적할 건 지적해야지,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제 장점이 뭐냐? 네.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네. 못하는 건 못한다고 하고. 박지원 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런 질문이 나온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선거 다 끝났는데 마치 지금 대선 경선하는 것처럼 계속 문재인 대통령만을 향해서 발언을 쏟아내니까 아무래도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쟁 상대가 아니다. 선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6개월 있다가 나왔다는 게 신기하다는 거죠. 예. 야, 처음부터 그렇겠죠. 아니, 좀 12월에 대선 없다는 걸 11월 돼서 깨달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냥 공장장은 안철수. 참부터 아니었어요. 재밌는 답변이었습니다. 아주. 자, 시정연설은 어땠습니까? 어제? 기왕 있었던 어제 큰일이니까. 어제 제가 그 자리에서 SNS에 올렸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감동적으로 잘했어요. 그 도입 부분에 말이죠. 예. IMF 외환위기를 당해서 우리 국민이 당했던 눈물 예. 그리고 국복 과정에서 근무기 등 예. 국민 총화를 이루는 그걸 탁 도입하는 것을 보고 예. 그때 주역이셨잖아요. 그때 대표님이. 그렇죠. 예. 제가 IMF 국복하는데 은메달 딴 사람이죠. 예. 그런데 맞습니다. 예. 진짜 저건 누가 썼는지 누가 저렇게 연출을 했는지 참 잘했다. 저건 바로 IMF 외환위기를 가져온 세력이 예. 오늘의 적폐 세력이에요. 그렇죠.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금목이든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극복한 세력이 우리란 말이에요. 예. 또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또 갈라져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게 도입하면서 나도 문재인 나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지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가 하면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DJ의 베를린 설은 순서만 바뀌었지. 너무나 감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그건 잘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주셨군요. 예. 그런데 개헌 문제. 예. 그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자꾸 지방 분권만 네. 강조를 하는데 국회나 국민은 권력 구조 네.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앞으로 네. 상당한 토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자 증세 없는 세수 증대는 서민과 영세상인 월급쟁이들한테 고통을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잘했어요.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잘했고 예, 그런 부분이 좀 훌륭했어요. 걸렸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에 중국과 사드 문제가 이제 뭐 아직 완전히 해결됐다고 말할 수는 전혀 없고 이제 어쨌든 서로 잘해보자 봉합 국면에 들어선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 야당에서는 보수 야당에서는 일단 구력외교라고 하잖아요. 저는 왜 구력외교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요 대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어요. 그것도 잘한 겁니까? 외교는 예. 다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한민국은 도랑이든 소예요.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됐는데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세계 초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
여기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게 외교예요. 네. 어떻게 미국도 만족시키고 중국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네, 100%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또 그대로 남겨놓으면서 해 나가는 것이 외교지. 그래서 구동존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구동존이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이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똑 잘라서 요 대목만 한번 여쭤볼게요. 국정원의 특활비 그 3인방한테 매달 1억씩 줬다. 이런 얘기 하니까 자유한국당에서는 김대중 정부 때도 있었다라고 이제 김대중 정부를 탁 특정해버렸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면 대표님이 모를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도 하셨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분명한 것은 박정희, 예. 전두환, 예.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어요. 제가 청와대에 들어가니까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예. 공보수석 산하기관, 연관기관이죠. 예. 거기에서도 매월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산하기관에서도 가져왔어요? 국정원뿐만 그렇죠. 아니라? 국정원뿐만 아니라 고바코, 예. 언론재단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산하기관, 연관기관에서 일체 돈 받지 마라. 그리고 또 과거에는 예. 그 산하기관 경비로 해외 출장을 많이 갔어요. 어허. 또 기자들도 산하기관 그 돈으로 갔어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그냥 산하기관들 돈을 그냥 갖다 썼거든요. 그렇죠. 쉽게. 예. 그런데 그걸 가져왔더라고요.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해가지고 일치 안 받았어요.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또 그 기자들도 우리 김대중 정부 때부터 해외 출장이나 지방 출장 갈 때 전부 돈을 받았어요. 심지어 프레스센터. 예. 외국 나가면 프레스센터를 쓰잖아요. 예. 그 경비까지 다 받았어요. 기자들로부터. 기자들로부터, 언론사로부터. 그러니까 돈을 그쪽에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언론사로부터 받았다 그때부터. 받았죠. 자기 비용은 자기가 내라. 그게 이제 전통이 됐는데.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는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정보부가 얼마나 갖다 준 데가 바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예. 그 탑시크릿 국정원 예. 저자인 김당 전 오마이뉴스 국장에 의거하면은 노무현 정부 때 예. 김만복 예. 전 국정원장이 문제가 좀 있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를 제기했더라고요. 김만복 그런데 실제로 국정원장은 있을 것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가 시스템을 좀 원세훈 아시는군요. 원장하고 좀 얘기를 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어요. 알겠습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부분은 잘 모르겠으나 개인적 일탈일 거예요. 개인적 일탈일 수 있으나 김대중 정부 때는 그런 일은 자유한국당이 그런 주장을 하길래 제가 여쭤본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전 자유한국당은 예. 자기들이 그런 거 선수였으니까 남도 잘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 1억씩 간 거는 어디다 썼을까요? 모르죠, 뭐. 그거야. 예. 1억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써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우리도 안 써봤는데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아니 그래도 이제 대표님의 그 경험치와 전문용어로 통밥이라고 하죠. 예. 통밥으로 볼 때 그 돈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 뭐 시술비에도 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요. 누구의 시술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거 다 보도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술을 하신 건데 그 돈은 어디 나왔을까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걸 쓸쓸해서. 아마 예산으로 쓰기는 항목상 어려울 거예요. 그런 항목은 없으니까요. 네. 대통령 시술비 같은 거는. 그랬을 개연성이 있다고. 그 뭐 정상적 시술 같으면 하는데. 예. 미용 시술을 세금으로 하기는 어렵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건보 적용 확대도 예. 성형 시술 같은 것은 뺀다는데 그 예산에 그런 게 있겠어요? 아무튼 공장장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오늘 컨디션 좋으십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서청원, 최경환 출당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까? 네,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현역 의원의 출당은 3분의 2. 예. 의원 3분의 2가 있는데 의원들이 안 해요. 그런데 홍준표의 그 수를 여기서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홍준표 대표는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평당원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열흘만 넘으면 자동적으로 출당이 되는데 예. 서청원, 최경환 두 분은 3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친박을 나는 청산하고 있다. 하는 의지 표명. 예. 그걸 국민에게 제스처로. 특히 바른정당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제스처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은 원내 의석수는 최경환, 서청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예. 제1당을 만들려고 하는 수예요.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 7명 이상, 뭐 한 10명까지도 얘기하던데 그 숫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어차피 서청원, 최경환 두 양반은 당사자니까 의총 때 요사를 의견할 의총 때 못 들어오니까 두 사람 빠지고 한 7, 8명 들어가서 한 10명 늘어나고 하면 그때는 출당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려고 봐요. 그래도 어렵다. 일사부재리도 있고 예. 또 거기다 서청원, 최경환 저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우신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거기 남아 있어도 예. 정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당내 활동이 어려워요. 예. 놔두면은 의석수는 많고 예. 정치자금 배당도 많이 오고 그 뭐 괜히 친박들하고 갈라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스처만 할 것이다. 그냥. 네, 제스처만 하고 네. 역시 홍준표 대표의 수를 예. 청와대랑 민주당은 못 당한다. 오로지 박지원만 당할 수 있다. 아니 그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예. 홍준표 대표가 예. 300명 국회의원 중 박지원만 무섭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아니 저는 예. 그건 사실입니다. 홍준표 알아줘야 돼요. 제가 어제 보세요. 예. 어제 보세요. 대통령한테 딱 안 가다가 국회 오니까 왔으니까 아 여기서는 오셨네요 하니까는 국회니까요.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걸 자랑한 거예요. 예. 홍준표 대표는 국회의원 아니죠. 지금. 아닌데 예. 그러니까 국회를 내가 장악하고 있다. 이걸 그런 메시지다. 그 말씀하시니까 홍준표 대표를 제가 사석에서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사석에서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정치인들 얘기하는데 박지원 대표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그랬더니 대뜸 하는 얘기가 그 양반을 건들지 마라. 아 박지원은 요물이다. 그 워딩입니다. 사석에서 나왔더니 그 양반을 건들지 마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는군요. 그 대목에 있어서는. 네. 저는 뭐 요물과 홍준표를 요물인가요? 지금 건드려 봐야 건드려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도와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이라 오랑캐의 칼로 오랑캐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녹취록이 툭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녹취록 이야기가. 그건 이용주 의원한테 물어보라니까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세요? 대표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황을. 몰라요. 아시면서. 아, 몰라요. 이 세상에 아는 걸 다 말하고 살아요? 그 녹취록이 어떻게 건네졌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아시면서. 아니, 그건 가만두어도 네. 서청원, 홍준표 사이에서 불거져 나오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나무집 싸우는 게 굉장히 우리한테 이익인데 왜 거기다가 끼어들어요? 아니, 이미 끼어들었지 않습니까? 녹취록이 네. 있다고. 살짝 간보기 한 거지. 잠깐 포기한 것이다. 불을 질러놓은 거지. 불을 지르는. 근데 불이 활활 타지가 않아요. 그럼 한 번 더 지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 불은 확 타버리면 안 돼요. 두고 타야 두고. 오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확인해 주시죠. 하여튼 공장장 아는 게 없어요? 아니 나하고 진행을 바꾸는 게 나아. TBS의 청취율을 올리는 것은 박지원 공장장, 김어준 일주일도 안 되고 한 3주에 한 번씩 출연시켜줄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내용에
원래 홍준표 대표하고 서청원 의원 간의 공방은 1심 이전의 상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용주 의원이 얘기한 것은 1심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녹취록이 두 개가 있는 거냐 아니면은 그죠? 아니요, 제가 이용주 의원하고 법사위에서 옆에 앉으니까 우리 간사님 아니에요? 예. 저는 유일한 간사 지배를 받고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1심에서 무죄 났는데 그러니까요. 2심 항소심을 앞두고 예. 그러한 얘기가 오고 간 게 증인을 있다. 회유한 정황에 예, 관한 얘기를 했단 그렇기 말이죠. 때문에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러니까 1심 끝나고 난 상황에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별도의 녹취록입니까? 그 이전에 홍준표 대표는 1심 녹취록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자꾸 저를 유인해 가면은 제가 빠질 것 같지만은 제가 누구예요? 박지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이 이 뻥을 치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 이용주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 부장검사 출신이고 네. 얼마나 스마트한 사람인데. 근데 그럼 녹취록이 나오긴 나올까요? 언젠가는? 그건 모르죠. 그것은 우리 국민의당을 바라볼 게 아니라 서청원, 홍준표를 바라보면 나온다니까요. 그 서청원 대표 그 외국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언젠가는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누가 이깁니까, 보시기에? 서청원 대 홍준표. 서청원이 이기죠. 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왜냐면 이 그러니까 녹취록, 예. 홍준표가 그 절대 그 이상 확전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이긴다는 의미는 서청원 의원은 계속 당에 남고 홍준표 대표의 어떤 지도 아니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발언 예 녹취록 배틀에 있어서는 적어도 서청원 그렇죠. 대표가 이길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녹취록 내용을 아시는군요. 몰라요. 아시면서. 아니 아는 걸 다 세상에 말하고 살아요? 대통령 한 사람도 자기가 한 행동 딱 거짓말하면서 잡아대던데 뭘 나는 대통령 못 해봤잖아요. 대신 대자 대통령만 했지. 그러면 대신 대자 대통령이면 상황이 맞으셨네요. 상황은 아니고 하왕이지. 하왕 정도. 대신했으니까. 하왕 정도 하셨습니까? 홍준표 대표하고 두 분이서 따로 사석에서 만나서 이런 얘기 주고받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두 분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괴롭히고 싶어 하면서 동시에, 인정도 하면서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 언론에 나오는 얘기만 봐도 알고, 예. 그 박찬종 예. 전 의원. 선배 예. 그 의원이 아주 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예. 최근에 이렇게 굉장히 옳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 홍준표 대표가 그 말을 하는데 어쩐지 홍준표답지 않은 표정을 하더라. 어쩐지 홍준표를 녹취록에 관련된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 냄새가 나는 얘기를 하길래 예. 과연 박찬종도 박찬종이다. 진짜 그 아주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미세한 표정 변화를 잡아내서. 예, 아주 그 자신 없어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듣고 박찬종 선배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 없어 할 녹취록 내용을 알고 계시다는 얘기네요. 그런 감이 있다는 거지. 그런 감이 있다. 그거 이용주 의원은 누가 줬을까요? 모르죠. 아시면서. 몰라요. 아시면서. 오늘 전부 나를 그렇게 아주 전지전능하신 무슨 뭐 하나님 취급하는데 저 모르는 건 많이 몰라요. 바른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남은 바른정당은? 바른정당은 이제 다음 주 예. 11월 중순 전당대회 전까지 13일 전까지. 예, 예. 13일 전까지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은 남는 거죠. 그래서 당헌 교섭단체는 무너지고 예. 제가 볼 때는 집단 예. 혹은 전국적으로는 예. 흡수될 것이다. 한국당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1차 탈당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탈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남는 사람은 뭐 몇 몇 사람 명? 남겠어요? 한 자리씩 따로 줄어들고. 예. 그럴 경우에는 통합의 대상이 안 됩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영입의 대상은 되지만은 통합은 처음부터 없어요. 당대당은 안 된다. 아니, 그, 뭐가 있어서 해요? 싸르기하고 노적하고 합쳐놓으면은. 안철수 대표는 근데 통합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뭐, 오늘 아침 인터뷰한 걸 보니까 통합은 예. 아니지만은, 선거 연대 정책연합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예. 뭐, 난 그건 가능하다고 봐요. 예.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연합은, 이제 법안 같은 건 지금도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폐청산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하고 하고 있고 예. 또 우리가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바른정당이나 한국당하고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가 아주 중요한 보고를 했어요. 어제 정우택 한국당 대표를 아침에 만나가지고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심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한다고 해서 한국당하고 연대 연합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3당이기 때문에 국민이 제3당은 양당제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을 잘 조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라 했는데 굉장히 좋은 일 아니에요. 이런 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이중대 소리를 안 듣고 나중에 민주당 따라가면 민주당 이중대, 한국당 따라가면 한국당 이중대. 그러니까 선도정당이 되자 이거예요. 홍종학 후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되겠대요. 안 되겠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는? 너무 심해요. 이번엔 통과가 어려울 것이다? 참 저도 홍종학 의원을 지금까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 네. 좋아했고 네. 저하고도 비교적 가까운 분인데 네. 시민운동 학자로서 네. 너무 표리가 부동해요. 표리가 부당한 판단하신다? 네. 그리고 그 부인이 또 문체부에 네. 자기가 무슨 발레인가를 했대요. 네. 뭐 자리를 내놔라 하고 굉장히 괴롭혔대요. 이런 것들이 건들이 있다. 예, 지금 이제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청문회에서 해명할 건 해명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 저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높은 지지도, 훌륭한 시정연설 이런 걸 했으면은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설득을 해서 자기 자진 사퇴를 하든지 임명 취소를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대통령이지 안 되는 걸 밀어붙여가지고 틀림없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되면은 그대로 임명 강행해버리면은 오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사안을 그렇게 보시고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홍종학 안 된다고 하니까는 공장장 목소리가 확 작아지네. 아닙니다. 네. 시간이 실제로 다 됐습니다. 실제로 다 됐는데 근데 또 일주일 기다려야 되니까 오신 김에 짧은 질문 단답형으로 두 가지만 더 드리면 유승민 후보의 대선 후보로서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까? 본인. 네. 본인 생각에는 살아있겠죠. 안철수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5년 후의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그것도 본인이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네. 본인 생각에는. 국민의 생각은 앞으로 4년 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어떻게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언행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하면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제 말은 지금까지의 어떤 쌓아온 커리어나 하는 정치적 판단을 볼 때 그 자질로 보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든가 그런 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이 또 대부분 맞잖아요. 예. 그 감을 여쭤보는 거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년에 만나면 국회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잘 하도록 해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 좋으신데 시간이 너무 짧으네요. 시간 저희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직 코너 제목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예, 많은 코너 제목들 보내주십시오. 요요 코플 하나 나왔고요. 예, 제가 요괴로 불리거든요. 시사 요괴. 그래서 요물로
불리기 때문에 요요 커플 후보입니다. 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